2023년 연말 정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탄은 에스프레소용 그라인더입니다. 행복한 커피 아브라 커피. 행복한 커피 생활 되세요. 행커 아부대장입니다. 자, 연초부터 해서 23년도 역시 가정용 그라인더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나왔고, 특히나 알리의 영향으로 인해서 중국산 그라인더들, 직구형 그라인더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핸드밀도 진짜 많이 들어왔는데요. 사실 핸드밀 편은 아니고요. 오늘은 전동 그라인더. 사실 행복한 커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전동 그라인더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치고는 올 한 해 제가 정말 핸드밀 리뷰를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별 드릴 말씀은 없지만, 편해야 더 많이 할 수 있고 오래오래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전동 그라인더, 에스프레소용 그라인더 기준으로 해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용해 본 것들 안에서만 리스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에스프레소용 그라인더도 최저가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라인더들이 출시돼가지고 제가 이름도 다 하나하나 외우지 못할 정도로 많은 그라인더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실 이름 없이 나온 것들도 있어요. 버는 똑같은데 디자인만 좀 다르고, 뭐 어떤 기능이 하나가 있고 어떤 기능이 하나가 없고, 이런 뭐 굉장한 많은 브랜드라고 하기도 그렇다. 그냥 이렇게 좀 그라인더들이 많이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에 초저가, 그러니까 10만원 미만에서는 딱히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기 전에 걸러야 할 스펙에 대한 부분만 제가 언급을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블레이드형이죠. 어떻게 생겼냐면, 믹서기 밑에 칼날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칼날이 밑에 돌아가고 있는 이런 형태의 그라인더를 피하셔야 됩니다. 이런 그라인더들은 사실상 믹서기랑 똑같아요. 이런 거는 커피 갈 때 쓰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분쇄 균일도가 안 나와요. 원심력에 의해서 위로 확 날아가고, 밑에 있는 애들은 완전 미분투성이가 되고 위에는 굵어지고, 이렇게 균일도가 완전히 떨어지기 때문에 블레이드형 그라인더는 피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거르셔야 될 것은요, 맷돌형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입니다. 이런 형태들은 사실상 에스프레소 분쇄도가 안 나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흔히 말하는 플랫버, 그리고 코니컬버 형태를 고르시면 되고요. 저가형에는 사실상 플랫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코니컬버만 확인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니컬버까지 확인하셨다면 세 번째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거는 이 코니컬버의 재질이 세라믹인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좀 의아스럽게도 대부분 세라믹 벌을 광고하는 문구에는 세라믹으로 만들어져서 내구성이 좋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누가 시작한 멘트인지 모르겠는데 세라믹은 내구성이 안 좋습니다. 애초부터 날카롭지도 않아요. 세라믹은 돌과 같은 재질이기 때문에 날카롭게 깎아내지도 못해요. 쇠처럼 이렇게 선에도 높게 만들어낼 수도 없기 때문에 세라믹 벌을 좀 거르시면 되겠습니다. 세라믹 버가 아니고 일반적인 스틸 버라든지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는 버기만 하면은 성능은 어느 정도는 다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부대장이 추천하는 저가형 그라인더는 무엇인가?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요 사이에 괜찮은 그라인더를 추천한다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엔코 ESP를 첫 번째로 꼽을 것입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엔코를 썼거든요. 이전에 엔코 구형인 마이스트로부터 시작해서 제 커피 인생과 함께한 그라인더인데 여전히 성능은 발군입니다. 물론 뭐 여러가지 뭐 날개에 대한 내구성 이슈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사실상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많은 리뷰가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쓰시면서 그렇게 고장나는 경우가 사용자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 아닙니다. 특히나 이 엔코 ESP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전 엔코보다 에스프레소 분쇄도 0에서부터 15 요 분쇄도를 굉장히 정밀하게 분쇄도 폭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에스프레소 세팅을 잡을 때 제가 써봤을 때는 10 이하로 갔을 때 굉장히 좀 정밀한 분쇄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 핸드드립 분쇄도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대부분 그라인더들이 에스프레소 그라인더다 이러면은 에스프레소는 잘 되는데 핸드드립 분포도는 많이 퍼져 있어요. 근데 엔코 같은 경우는 핸드드립 분쇄도부터 에스프레소까지 굉장히 괜찮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가형 중에서는 엔코를 추천하고요. 내구성도 많이 올라갔고요. 0점 조정도 이제 커버를 굳이 벗기지 않아도 버 아래에다가 와셔를 깔게 해서 0점 조정도 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됐고, 도진 컵도 생겼고 정전기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추천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엔코 ESP 하나면 핸드드립 입문도 할 수 있고 에스프레소 입문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핸드드립 입문할 생각이라도 엔코 ESP로 사두시면은 나중에 커피 머신을 사면 병행해서 쓸 수도 있다는 큰 장점이 있겠죠.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리는 그라인더는 나도나도 그라인더입니다. 나도나도 그라인더는 엔코 ESP보다 더 저렴하게 출시가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접근성이 더 좋고요. 특히나 나도나도 그라인더를 국내에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수익금의 거의 전부를 다시 재투자를 해서 굉장히 업그레이드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도진컵만 보더라도 굉장히 고가의 도진컵처럼 생겨있는 형태를 띠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블로우오퍼도 자체적으로 달려있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최저가 중에서는 지금 제가 강추하는 건 나도나도다. 역시나 나도나도 그라인더도 핸드드립 분쇄도부터 에스프레소 분쇄도까지 전부 다 커버가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클린컵 하나만 놓고 본다면 엔코가 나도나도보다는 조금 더 좋고 나도나도도 괜찮은 분쇄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로서는 나도나도가 굉장히 좋다. 또 한 가지 나도나도 그라인더가 재밌는 점은 두 가지 벌을 추가로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벌을 바꿔가면서 하나의 그라인더로 다양한 분포도를 표현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홈카페 유저들 중에서 굉장히 또 재밌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나도나도를 사용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점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모터 과열 방지 기능 이래가지고 E2라고 하는 문구가 뜨면서 작동을 멈춰요. 그러면은 좀 식혔다가 나중에 사용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코드를 뽑았다가 다시 꽂아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번에 입고가 되는 뭐 이게 언제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새로 입고가 되는 이 나도나도 그라인더에는 이제 10회까지 멈추지 않고 연속적으로 분쇄를 할 수 있는 기능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나도나도의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그 단점도 이제 보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20만원, 30만원대를 넘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그라인더는 여전히 세테 30입니다. 270이 아니에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30입니다. 이 30까지 분쇄도로 에스프레소 하는 건 너무 좀 어렵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칸 한 칸이 엄청나게 큰 건 아니라서 제가 사용했을 때는 세테 30으로 충분히 내가 원하는 분쇄도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270이랑 비교한다면 조금 아쉽겠지만은 충분히 쓸만하고 특히나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세테 30이 가성비로서는 발군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테 30 버의 분포도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아주 사실 카페에서 판매를 해도 될 정도의 엄청난 퀄리티의 분쇄 분포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추천할 만한 그라인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세테 30은 기어의 내구성이 조금 이슈가 됐던 적이 있고 약배전을 자주 갈게 되면은 뭐 1, 2년 안 돼가지고 기어가 고장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요. 뭐 약배전을 자주 쓰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괜찮았습니다. 저도 3년, 4년을 사용해도 충분히 괜찮았기 때문에 너무 약배전을 자주 쓰지 않는 분들에게는 세테를 정말로 추천해드립니다. 하지만 세테의 가장 큰 단점은 소리죠. 이렇게 갈거든요. 그래서 세테는 소음이 괜찮으신 분들에게만 추천을 드리고요. 자, 요 가격대보다도 더 높은 가격을 바라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바리아입니다. 네, 23년도 초에 제가 리뷰를 했었는데요. 바리아 이거 정말 괜찮습니다. 일단은 분쇄 분포도로 인해서 오는 이 맛이 밸런스가 23년도 트렌드에 너무 딱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적당한 향미 표현과 함께 클린컵과 단맛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약배전부터 뭐 강배전까지 맛의 표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그라인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조용합니다. 아주 조용하고요. 디자인 예쁩니다. 예쁘고요. 정전기도 제법 잘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바리아가 굉장히 월등히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바리아에게도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은 뭐냐면 약배전을 에스프레소 분쇄도로 한 번에 갈기가 좀 버겁습니다. 잘 멈출 수 있어요. 웬만한 중약배전까지는 갈아내요. 근데 이제 약간 노르딕에 가까운 아주 약배전 이런 것들은 네, 계속 쓰시다 보면은 모터가 뭐 몇 달도 안 돼서 퍼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많이 봤기 때문에 아주 그 약배전으로 에스프레소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바리아를 추천드리지를 않습니다. 이게 뭐 소음도 중요하고 분쇄 분포도도 중요하다 보니까 RPM을 굉장히 느리게 만들어놨어요. 바리아는 RPM이 느리다 보니까 저항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주 단단한 콩들, 이 씹었을 때 아작하는 이런 애들 있잖아요. 딱딱한 생쌀 같은 느낌의 이런 커피들은 분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100만원 미만에서는 말코닉 홈 X54라고 하는 제품이 나왔어요. 말코닉이라는 브랜드는 업소용 브랜드 중에서는 거의 탑급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죠. 이 말코닉이 업소용을 넘어서 이제는 가정용에 뛰어들었습니다. 디자인도 역시 말코닉의 명성에 버금가는 엄청나게 예쁜 디자인으로 나왔고요. 제가 먹어봤을 때는 기존의 말코닉 E65S와는 조금 비교되는 그런 분쇄 분포도를 가지고 있어서 65S는 제가 느꼈을 때 굉장히 클린컵이 좋고 단맛 위주의 그라인더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코닉 콤 같은 경우는 향미 표현력이 좀 좋습니다. 오히려 약간 EK43에 가까운 그런 맛의 표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향미 중심의 에스프레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말코닉 콤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도 디자인이 기가 막힙니다. 이런 말코닉에도 한 가지 좀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정전기가 해결이 안 됐어요. 말코닉은 사실 업소용에서도 조금 이런 얘기가 항상 많았는데 정전기가 아직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전기 좀 내가 털어내면 쓸 수 있다 이런 분들한테는 디자인부터 맛의 분포도 괜찮은 그라인더가 바로 말코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유레카 민용이 사실은 작년에 가장 제가 좀 추천을 많이 했었는데, 민용도 굉장히 좋은 그라인더이지만 이 민용하고 비슷한 금액대에 이 바리아라는 녀석하고 말코닉 콤이라는 녀석이 등장하면서 민용이 살짝 뒤처지는 느낌이 들었고요. 제가 생각해도 사실 이렇게 선택지가 있는 안에서는 굳이 민용을 선택하지 않을 것 같지만, 맛의 분포도에 있어서는 민용도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바리아가 갖지 못했던 정도의 중간 분포도의 밀집력 그리고 균일도가 있고요. 말코닉 콤이 갖지 못했던 정도의 단맛 표현력과 바디감 그리고 클린컵을 가지고 있는 게 민용입니다. 특히나 이게 민용은 플랫버이기 때문에 플랫버 특성상 마모도가 아무래도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에이징이 생각보다 좀 빨리 됩니다. 장점은 에이징이 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균일도가 좀 높아지는 편이기 때문에 바디감 위주의 단맛 위주의 클린컵 위주의 커피를 추출할 수 있는 그라인더다. 다만 단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버 내구성이 조금 아쉽습니다. 버가 내구성이 짧아서 조금 자주 교체해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용 그라인더는 100만원을 넘는 그라인더가 없는 것 같아요. 100만원을 넘어가는 그라인더들은 대체로 이제 업소용 그라인더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분들이 말코닉 콤이라든지 요 100만원 미만대에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이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EK43이나 PK100 뭐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 그 외에도 업소용 에스프레소 그라인더들은 비싼 것들이 많지만 얘네들이 이제 아무래도 업소용이다 보니까 속도가 더 중요하니까 잔량이 다 있어요. 그래서 가정용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 원두를 사용하다 보면은 잔량 때문에 버려지는 원두가 더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업소용 그라인더들은 웬만하면 그냥 걸으시고요. 이렇게 좀 리테일 그라인더들 중에서 이렇게 싱글샷 도징이 가능한 뭐 EK43이나 PK100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23년도 에스프레소용 그라인더 추천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연말에도 연말정산으로 돌아올 테니까 또 24년도 또 어떤 그라인더들이 찾아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24년도에 기대되는 부분들은요, 업소용 그라인더만 제작하던 이런 유명한 브랜드들이 이제 하나 둘 가정용 그라인더 개발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말코닉만 해도 이미 출시를 했죠. 근데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다른 브랜드들도 지금 가정용 그라인더를 개발하고 있고 거의 최종 단계에 왔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저도 궁금합니다. 어떤 그라인더들이 있을지. 24년도도 행복한 커피 생활 되세요. 행커.